나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장모님과 친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짝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나는 5대 독자이다. 친가 쪽 친척 중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없고 고모는 무려 5명이나 된다.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군 전역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친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하니 너에게 희망을 걸어야겠다. 하루라도 젊을 때 결혼해 하고 결혼을 서두르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식품회사 대표이다. 우리 할아버지 회사 제품 광고는 매일 라디오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뜬 것도 사실이지만 예전에도 꽤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는 독자인 아빠의 아들인 나에게 관심이 엄청 많다.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조하셨다. 요즘 집값도 비싸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집은 이 2가지 부분에서 고민할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 졸업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생각한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치솟아 있다. 집담보대출 받으면 상환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말이 내 집이지 은행 소유의 집에서 월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일찍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셨고 지인을 통해 승부감을 소개해 주셨다. 아무 감흥도 없는 여성과 만나는 자리라 얼마나 지루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개로 나간 것이니 파트너마다 3번씩 데이트를 해봤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을 알고 덤비는 여자들이 솔직히 많았다. 집은 몇 평이나 해주신대요. 저 결혼하고 일 안 해도 되죠. 우리 외국 가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집이 잘 사니 당연히 뭘 맡겨놨다는 듯한 모습에 한멸을 느꼈다. 하루는 할아버지께 소개받은 아가씨들 진짜 너무해요. 재산이 많은 거 알고 나와서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누릴지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여요. 저 나중에 결혼하면 안 돼요. 하고 물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 돈이 있어야 힘이 나오는 거야. 참한 처자들 알아보고 있으니 너는 매너 있게 만나고 오면 돼 하고 껄껄 웃으셨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과 선을 봤다.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한껏 멋을 부리고 온 아가씨들. 이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날은 호텔이 아닌 외곽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지금의 와이프가 된 그 여성은 아이를 좋아한다며 결혼하게 되면 어르신들 말씀대로 아이 많이 낳고 살자며 방긋 웃었다. 자신은 유아교육과를 나왔으며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교육에 올인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동안 만난 여성과는 확실히 달랐다. 레스토랑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시선도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만남 당일에 결혼을 조건으로 1년을 만나보자고 약속했다. 어른들은 결혼을 서두르시지만 젊은 나이에 사계절은 만나봐야 추억도 쌓고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와이프의 집은 장모님 오빠
와이프 이렇게 세 식구였다. 20대 중반에 출산을 끝낸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고 한다. 나름 안정적인 업종이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수입이 늘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 행복하게 살 때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사기꾼들이 찾아와서 내가 최 사장에게 전에 큰 돈을 빌려줬어. 재료 사는데 돈이 없다고 나 찾아왔었잖아. 당장 갚아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지금 가게 자리 보증금은 내가 빌려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나 됐다고 한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돈 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장례식장에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 꼬이니 더 속상했다고 한다. 요즘은 장례식장 부야매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지만 그때는 매일 조의금을 계산하고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가족들이 잠시 손을 씻고 오는 틈을 타 모르는 사람이 돈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가는 것을 아내의 오빠가 잡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아내는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인꼬 부부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는 결혼식 날까지 자기를 지켜달라고 했다. 나는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우리는 1년간 알콩달콩 사랑했고 할아버지가 역세권에 대형 평수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 나는 학생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했다. 성악과에 다니는 내 친구가 축가를 불러줬고 아내에게 빛나는 2캐럿짜리 반지를 끼워줬다. 나는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하고 아저씨가 되었다. 우리는 사귀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다. 아내가 임신할 경우 유치원을 바로 관두기로 했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태교의 중요성을 설명하셨다. 산모 마음이 편해야 아이가 잘 자란다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독일 미넨 공항에 도착해 여러 나라를 다녔다. 우리는 젊은 혈기에 신혼여행 패키지가 아닌 일반 패키지로 예약했고 매일 다른 숙소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했다. 신혼여행지로 편한 휴양지를 선택하지 않은 건 젊은 나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한 여행은 정말 즐거웠다. 결혼식 날 장모님이 내게 한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소윤이가 막내로 자라 어린 양 부릴 때가 종종 있어. 둘이 잘 맞추고 살아. 나는 편한 사람이니 할 말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하고 한쪽 눈을 찡긋 감았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장모님 댁에서 하루 자게 되었다. 장모님은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주셨고 처형과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니 반찬은 앞으로 다 해줄 것이며 집에서 저녁 먹기 귀찮은 날엔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고 공항에서 사온 양주를 따서 마시기 시작했다. 아내는 한 잔 마시더니 취기가 오른다며 자기 방에서 자고 싶다며 자리를 떴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좋아하셨을 거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은 될 수 없어도 좋은 사위가 될게요 라며 장모님을 위로했다. 아내의 오빠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오늘 늦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자라고 하고 나갔다. 술 마시다 울다가 웃기를 반복한 장모님은 아내의 앨범을 보여주고 싶다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앨범을 왜 안방에서 보지? 갖고 나오시면 될 텐데.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지만 장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소윤이 쟤는 술 먹고 잠들면 누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못 일어나 하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제서야 장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소윤이 앨범은 나중에 보죠 하고 장모님과 함께 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몸으로 무척 피곤했지만 아내와 다른 매력을 가진 장모님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 몸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았다. 장모님은 우리 사위랑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셨다. 네, 장모님이 원하시는 날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 장모님은 그 후로 종종 연락을 하셨다. 아들이 4일간 출장 간대.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소윤이는 신학기 준비한다고 유치원에서 밤 늦게까지 근무한대. 라고 하는 장모님의 목소리에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신혼 때부터 장모님의 호출을 받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장모님은 보양식을 챙겨주셨다. 장모님은 나와 단둘이 있을 때만 서방님이라고 콧소리를 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모님은 아내가 밥을 잘 먹지 못하니 직접 만든 반찬을 해놨으니 가지고 오라며 나를 불렀다. 아내는 집에서 누워 있었고 나는 장모님의 호출을 받고 들어가 장모님 옆에 있었다.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몸조심하느라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장모님 댁에 가는 것이 참 설렜다. 남녀 사이의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장모님은 몸 관리를 잘 해온 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월세 받는 가게가 3개나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의 돈만 보고 덤비는 늙은 아저씨들이 많다고 했다. 그런 남자와 남편과 일군 돈을 나눠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장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다. 장모님은 나는 자네만 있으면 되네. 자네가 건강해야 우리 딸도 살고 손주도 잘 살지. 그리고 부끄럽지만 난 자네를 못 만난다면 난이 서운할 것 같아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모님은 그 나이에 다른 유부녀들과는 달리 몸매 관리를 참 잘했다. 살찌는 게 너무 싫어서 맛있는 음식도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살이 찌면 빼기가 힘드니 평소에 조금씩 먹는 버릇을 들였다고 했다.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장모님이 아이들만 위해 살았다고 하니 참 바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정말 수치스러웠던 적이 있었다며 얘기를 꺼내는데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멍하게 보내던 어느 날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연락을 했단다. 집에 고쳐줄 거 없냐? 애들이 어린데 밥은 챙겨주고 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순진해서 남편 친구의 의도를 몰랐다고 한다. 남편 친구는 장모님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혼자 산다고 쉽게 알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면서 장모님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단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때까지 남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처음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겼다고 했다. 딸과 좋은 가정을 이룰 만한 든든한 사위라는 걸 말이다. 하지만 본능은 숨길 수 없었다고 했다. 부끄럽지만 사위에게 먼저 손을 매민 장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장모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둘 관계는 우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소윤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우리 부모님, 장모님,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셨고 집에 산후도우미를 보내준다고 하셨다. 하지만 장모님이 친정에서 100일간 아이를 키워준다고 해서 처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소윤이에게 안전한 차를 선물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아이 키우는데 넓은 마당도 있고 반려동물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전원주택을 알아보라고 하셨다.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아내, 장모님과 땅을 보러 다니는 즐거움도 꽤 쏠쏠하다. 우리 아들은 장모님 댁에 가서도 잠투정하지 않는다. 자기 전에 모유를 먹고 8시간을 내리자니 말이다. 소윤이는 아들이 잘 때 자기도 푹 자고 싶다며 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다. 나는 아이가 잠들면 장모님 방에 놀러 간다. 그리고 한참 지나 아이와 아내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나온다. 장모님은 며칠 전 나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며 살며시 뒤를 돌아 편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장모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귀여운 장모님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